자, 이제 작업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작업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JSP나 이런 것도 도움하시는데 지금 자바라고 썼는데 뭐 JSP도 여기에 속하고 이제 스프링도 여기에 속하세요. 이런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가는데 이제 자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구성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모양이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게 좋으실 텐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만드실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화면 단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화면 단이 있으시고 얘는 이제 화면 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화면 단에는 첫 번째는 이제 화면 단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짜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이런 게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화면 단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자바 단입니다. 자바 단. 여기서는 이제 자바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바 단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오라클 DB 단입니다. DB.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생각해 보시는 게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이제 구별해서 써주실 수 있으시면 되게 좋으신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이 먼저 생각하고, 이쪽에 파일들은 저희가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만드셔야 되고, 거꾸로도 가능하셔야 된다 이거죠. 거꾸로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테이블에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만드셔야 쓰는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이제 저희가 만드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는데, 여기는 뭐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있고 뭐 네임이 있고 이렇게 네임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맞춰서 쓰려고 해요. 그 테이블 이름은 멤버이고요. 멤버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가 운영하는 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네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임이 있습니다. 그럼 자바단에서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자바단에서는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저장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들 때는 멤버니까 멤버 DTO 정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만드시는 내용은 자바단에서 만들어 쓰시는 거 보시면 안에서 이렇게 이제 DTO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써야 한다 이거죠. 저희가 DTO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멤버 DTO라는 것을 한 개 만드시고,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쪽에다가 씁니다. 멤버 마찬가지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작성을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는다 이거죠. 이 변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쓰신다 이거죠. 그래서 쓰셔가지고 얘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이렇게 자바에서는 아이디
변수로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집어넣거나 꺼내거나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만약에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집어넣어 쓰시려고 한다면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 정도의 쿼리들을 여기서 DB단에서 만들 때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저희가 밖에다 써서 먹습니다. 그 인서트, 뭐 인투, 그 다음에 멤버 이런 식으로 멤버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문자 여기 그 멤버 오브젝트라서 멤버를 대문자로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류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다음 가지고 뭐 그 아이디 물음표 콤마 물음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인서트도 가능하셔야 되고, 그럼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작성해야 된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 이렇게 쓰셔가지고 멤버에 업데이트 하는데 셋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는 프라이머키랑 못 바꾸니까 뭐 PW 바꿀 수 있고 등등등. 그 PW 이꼬로 1, 2, 3 이렇게 해서 이꼬로 뭐 1, 2, 3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 외 문장 줘서 그 아이디 이꼬로 뭐 이렇게 아이디 이꼬로 물음표 이렇게 해서 외 문장에 맞게 쓰셔야 한다, 이런 쿼리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 인서트 업데이트도 했으니까 뭐 델리트 부분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여기서 DB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오시려면 어떤 문장을 써야 되지? 이런 건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려면 이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져다 쓰려면 셀렉트 문장을 써서 셀렉트 뭘 가져오자? 아이디 가져와야 되고 뭐 네임 가져오자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뿌릴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멤버 프롬 멤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 뭐 넘버 오더 바이 정도 써가지고 오더 바이 아이디를 디센딩으로 또는 어센딩으로 하자. 그 조인할 거 있으면 조인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한 데이터 한 개를 가져오려면 셀렉트에서 가져오시는데 아이디 네임 프롬 쓰고 멤버에서 외 문장 써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아이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where id 이꼬로 물음표. 지금 왜 이런 걸 만들어 드리죠? 왜 이런 거 만들어 드린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 DB한테 주려면 이쪽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쪽을 꺼내가지고 오시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리절트셋이 나옵니다. RS. 리절트셋에서 DTO로 데이터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DTO를 하시면 물음표에다가 세팅해가지고 넘겨서 DB 쪽으로 넘기는 프로그램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구조는 자꾸 달라지나요? 똑같나요? 프로그램 구조는 자꾸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려져요? SQL 문장이 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크리에이트에서 회원 테이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쿼리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세요. 이 쿼리 한 개당 메소드 한 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쿼리 한 개당 메소드 한 개.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삭제하는 것도 뭐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딜리트 해가지고 업데이트만 지금 써져 있는데, 딜리트 해가지고 삭제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서,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딜리트 프롬 멤버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웨어 문장 쓰셔야겠죠? 웨어, 그 다음에 아이디가 물음표. 뭐 이렇게 해서 삭제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쿼리를 미리 다 써고 정의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의서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무슨 문장을 만들어요? create 문장을 만듭니다. create 테이블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만듭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운영이 되는 쿼리를 한 개씩 만들어 봅니다. 여기 만든 쿼리마다 전부 다 메소드 몇 개씩 만들어요? 한 개씩 만듭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메소드 한 개씩 만들어서 얘를 개발하시면 되겠고, 메소드 한 개를 만들면 DTO를 한 개 생각하시고, DTO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DAO로 이용해서 짭니다. DAO는 얘 문장을 만들고 데이터 세팅하고 넘겨주는 처리문을 만든 거지, 목적으로 한 바는 DTO에다가 데이터를 담는다. 이게 이제 작업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작업단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아시겠죠? 작업단인 데이터를 DB에 집어넣는다 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를 어떻게 짤 것인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작업단에서 이제 화면단으로 가야 되는데, 화면단에서 갈 때에 그냥 이제
그 화면단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지 않고 뭘 가지고 화면단으로 이게 화면단에 데이터 받아올 때 쓰는 객체는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리퀘스트 객체, 리퀘스트 객체에서부터 뭔가를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를 가지고 이게 그냥 쓰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이건 자바단에입니다. 자바단 쪽에 리퀘스트 객체를 가지고 이쪽 화면단에서 들어온 거를 DTO에다가 집어넣는다. 이해되시겠죠? 집어넣는다. 그래서 만약에 인서트에서 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뭘 만들어야 돼요? 이쪽에 화면단에서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폼 태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폼. 그래서 이게 화면단에 해당되는 것을 화면단에서 오라클 DB를 이용해서 그 DB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얘를 자바단으로 넘기셔야 되고, 자바단에서 넘길 때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폼 태그나 아니면은 그 URL 뒤에다가 사용하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들은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니까 폼 이렇게 쓰시고, 이때 저희가 이게 ID 패스워드는 인풋 태그의 네임으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태그 그 다음에 네임 이꼬르 상따비 찍고 ID 이렇게 해서 그 네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패스워드나 네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도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디는 받아서 이제 그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시려면 한기는 아이디, 뭐 PW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네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리퀘스트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꺼내실 때 얘 이름으로 네임에 해당되는 요 이름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이거랑 요거랑 맞춰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어디다가 보드 DTO에다가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꺼낼 때 리퀘스트에서 꺼낼 때 사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꺼내느냐 하시면 이제 request.get 파라메터 이렇게 해서 파라메터로 쓰셔서 꺼내시면 되고요. get 파라메터라고 해서 이렇게 꺼내시면 되는데, 그 뒤에다가 가로 갖고 쓰시면서 쌍따비 찍고 가로 쓰시면서 ID 이렇게 쓰시면 이쪽에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리퀘스트로 해가지고 꺼내 오시는데 저희가 이쪽에서 사용했던 이제 화면단에서 사용했던 이 사용했던 아이디를 이쪽에서 받아내가지고 여기다 저장해야 됩니다. DTO에는 섹터 벡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섹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섹터를 이용해서 리퀘스트에서부터 이제 DTO로 데이터를 넘기셔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섹터입니다. 섹터. 되시겠죠? 그래서 set ID라는 걸 이용해서 그 DTO라고 만들었으니까 DTO를 써서 사용하시면, 그 DTO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넘길 때 저희가 데이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꾸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쓰시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길 때 사용하시는 게 쓰실 게 리퀘스트에서 get 파라미터 아이디를 사용하시고, 그럼 이제 이거만 있으면 되느냐? 이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를 그 리퀘스트로 받은 것을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뭐 아이디는 뭐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다음에 써보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자바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여기서 받는 것을 뭐 DTO.set ID 해가지고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저장하시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를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DTO로 이렇게 넘겨서 저장하시게 된다 이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1년에 자바 프로그램을 다 짜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다 짜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맨 처음에 데이터가 리스트에서부터 DB에서 데이터를 리스트에서 꺼내 오시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리졸트 셋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졸트 셋이라는 게 나오시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RS, 리졸트 셋
result set이라고 쓰겠습니다. result 뭐 set 이라는 게 나오시는데 result set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거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result set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result set은 DB 사용하는 DAO 쪽에서만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result set에 있는 거를 다시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꾸 흐르는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리절셋에서 이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리절셋에서부터 이거 아이디가 문자리면 get string, 인티자면 get int, 날짜면 get date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꺼내가지고 가져오는데 뭐 rs.get 뭐 string, id니까 string 쓰시고 이제 쌍따옴표 찍고 뭐 id 이때 select 문장에 가져온 요 내용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쪽에다 집어줘야 되는데 rs에서 꺼내올 때는 get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 얘를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셔야 되니까 set터에서 dto.setID 뭐 이렇게 해서 id에 해당되는 것을 rs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채우는 걸로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짜실 때는 뭐 이런 정도의 이해에서 DTO에다가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RS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ID를 꺼내와서 set ID에 의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거를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DB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는 이 SQL 문장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DAO 프로그램에서 메소드 만드는 1, 2, 3, 4, 5, 7 쓰셔야 되고 걔를 다시 DTO로 저장하고 DTO에 있는 놈을 다시 이쪽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화면 단으로 보내셔서 쓰십니다. 화면 단으로 보내서 쓰시는데 데이터가 보통의 경우는 한 번 쓰고 사라질 것 같으면 어디에다 또 담으냐면 그것도 이 리퀘스트에 있는 부분에서 담아갑니다. 이렇게 요거를 리퀘스트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도 화면단입니다. 화면단에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작성해서 쓰십니다. 자, 다 파란색이라서 좀 그렇네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 저희가 자바에서 화면단을 만들 리퀘스트에 담으시거나 그 리퀘스트에 담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데 리퀘스트에 담을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담을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션에 담을 수도 있으시고 어플리케이션에 담을 수도 있으시고 맨 마지막에 페이지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리퀘스트에 담을 수 있으신데 보편적으로 리퀘스트에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맨 처음 부분에 찾는 게 페이지 컨텍스트 페이지 객체인데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인데 너무 길게 쓰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찾는 게 담아뒀을 때에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첫 번째는 얘는 이제 JSP에서만 그 혼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 아니면 리퀘스트 담을 수 있으시고요. 세 번째가 세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세션에 담을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리퀘스트에다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어플리케이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얘네들은 동이 뭐가 있냐면 그 set attribute, get attribute가 있습니다. set attribute, get attribute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아이디를 항목별로 담는 게 아니라 DTO를 이쪽에다 담습니다. 저희가 잡은 것 중에서 쓰는 것 중에서 이제 담는 것은 이쪽에 DTO를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라서 이쪽 만든 DTO를 이쪽 편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담는다. 담을 수 있도록 쓰는 건데 이렇게 DTO를 담으면 그 키값을 DTO로 넣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리스트를 담으면 키값을 리스트로 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set attribute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set attribute, get attribute를 갖고 있어서 이쪽에다가 담아서 쓰실 때는 이 작업단에서 이렇게 담았을 때는 이제 DTO에 있는 거를 set attribute 예를 들어서 request 점 쓰시고
set attribute라는 걸 이용하셔서 만약에 이제 DTO를 담으니까 DTO 한 개씩 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담습니다. 콤마 DTO 여기 위에 있는 DTO가 얘 DTO입니다. 요 DTO가 요 뒤에 있는 요 DTO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한 개씩 담아서 쓰시면 DTO라는 이름으로 DTO라는 통째로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 군데 중에서 한 개 사용하시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리퀘스트를 많이 쓴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고 오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리퀘스트를 많이 쓴다. 왜냐면 요청이 끝나고 화면에 표시되면 데이터가 날아가야 돼요. 아시죠? 요청이 끝나서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됐어요. 그럼 데이터가 날려야 된다고 아시죠? 그래야 서버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걔를 세션에다 전부 다 담아가지고 데이터가 계속 존재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담으시죠. DTO나 이런 데이터를 만든 기체를 통째로 세션,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담는데 화면단에 표시되고 날리는 것은 리퀘스트를 날리시면 되세요. 담으셔서 보통 사용하시면 되고 자, 요거에서 이제 꺼냅니다. 요 DTO를 set attribute에서 나오는 DTO를 꺼내서 사용하시는데 그걸 이제 그 EL 객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표시하는 걸 JSP로 하니까 JSP에 맞춰서 화면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표시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그때 이제 여기 폼 태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JSP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이런 거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게 익스프레션 랭귀지 EL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EL 객체는 어디 있는 걸 다루냐면 여기 있는 걸 다루는 게 EL 객체입니다. 이쪽에 데이터 넣어놓은 거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데이터 넣어놓은 걸 다루는 게 EL 객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EL 객체는 여기다 데이터 표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꺼내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표시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이런 얘기를 강의를 안 해주죠. 누구도 이런 얘기를 강의를 안 하니까 이렇게 꺼내셔서 가져오시는 게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돌려서 좌우로 돌리고 예전에 이렇게 좀 돌리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져오시는 게 EL 객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꺼내는 게 저희가 EL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 객체 중에서는 꺼내서 표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제 EL 객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L 객체가 이렇게 꺼내는 내용이 EL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바단 물론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꺼내서 JSP로 표시해서 사용하시니까 이거는 JSP 자체도 원래는 자바단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화면단에 보이는 걸로 이거 잘못했네. 화면단은 보이는 거는데 JSP EL 객체는 전부 다 화면단이 아니고 이쪽은 이제 자바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 부분에 가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이번에 가야 되는데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이제 EL 객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자바단입니다. 지금 이쪽에 넣어가지고 제가 자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는 이제 그 자바단입니다. 자바단에 해당이 되시고요. 여기는 이제 HTML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EL객체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ID를 꺼내고 싶어요. 그럼 ID가 어디 있죠? DTO에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 DTO 이름으로 되시겠죠? DTO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달러 쓰시고요. 달러 주괄호 DTO 점 쓰시고 그 안에 ID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때 요 DTO가 빨간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지금 그 색상이 여러분한테 눈에 확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요 DTO입니다. 여기 쌍따옴표 찍은 요 DTO. 요 빨간 쌍따옴표 찍은 요 DTO에 해당이 됩니다. 요 DTO가 되시겠죠? 이쪽에는 DTO가 얘의 DTO를 의미합니다. DTO 좀 set 할 때 파란색으로 써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자바에서의 DTO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DTO고, 이게 이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DTO에 해당이 되시고, 여기는 DTO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DTO, 세트해가지고 집어넣는다. 파란색 DTO. 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안 쓰고 꺽쇠 표시를 쓴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자, EL 객체를 쓰지 않고 이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꼴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DTO 뭐 get id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get id에서 id를 꺼내가지고 데이터를 여기다 표시합시다. 예, 표현식인데요. 위에 거는 이해객체, 밑에 거는 익스프레션 그 표현식입니다. JSP의 표현식인데 여기에서 이 DTO는 여기에서 이 DTO 쓰신 거는 파란색 DTO입니다. 파란색 DTO.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거고, 요거고, 요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DTO가 이것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이쪽에서 쓰면 EL객체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EL객체는 여기서 꺼내는 겁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을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꺼내가지고 가지면 DTO니까 DTO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이 DTO를 꺼내서 그 중에 get id를 그 표현식이라기 때문에 그냥 id로 썼지만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는 이렇게 get id를 쓴 거와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신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 해당되는 게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강의가 되시고요. 지금 이제 자바단부터 화면단 해가지고 이런 자 만들어 드렸는데 맨 처음에 화면단에서 데이터를 자바 쪽으로 넘기려면 홈 태그나 물음표 뒤에 URL 뒤에 물음표 뒤에 만들어서 넘겨라. 이때 여기 ID 패스워드 네임 똑같이 썼고 데이터 DTO에도 ID 패스워드 네임 똑같이 썼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ID 패스워드 네임 똑같이 써가지고 얘를 초록색에 맞춘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변수나 사용하지 마시고 맞춘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무조건 맞추세요.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때 그 화면단을 자바단으로 넘길 때 사용하는 게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만드시고 이제 저희가 서밋을 만나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때 데이터를 갖는 쪽이 리퀘스트에서 한 개가 나오고 리퀘스트에서부터 데이터를 꺼냅니다.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get parameter라는 이름으로 꺼내시고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달려있으면 get parameter values를 이용해서 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TO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DTO를 저장할 때 DTO를 생성하고 DTO.set ID, set password, set name에 의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얘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꺼내서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왔을 때 이 물음표 세팅하고 이때 쓰는 거는 get ID, get password, get name 해가지고 쓰시고 이렇게 SQL 문제가 다 만들어서 이제 SQL에다 집어넣어 사용하십니다. 이때 DB를 크레이트에 의해서 전부 다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아시죠? 그래서 그 테이블 병에서 만들어가지고 쓰시면서 크레이트만 만들지 말고 인서트 오브젝트, 셀렉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만드시고 이 메소드 여기 있는 처리문 한 개당 메소드 몇 개? 한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처리문 한 개당 메소드 한 개를 만들어라. DAO에서 아시겠죠? DAO에서 처리문 한 개당 메소드를 한 개를 만드세요. 주로 이제 메소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메소드 처리를 사용하시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한 번 갔다 오면 세션에서 데이터베이스 한 번 처리하고 끝나고 한번 처리하고 끝나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메소드 한 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저희가 두 개, 세 개 처리할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를 따로 호출해가지고 두 개, 세 개 호출하는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문 한 개나 메소드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단에서 여기서 이제 그 얘네들 좀 처리할 쪽으로 호출할 때 메소드가 두 개가 필요하다면 메소드 두 개 호출하면 되고 한 개가 필요하다면 메소드 한 개 호출하면 되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드시고 그 DB에서 이쪽으로 그 작업반으로 올 때는 리저셋이 나온다. 리저셋을 가지고 어디로 자꾸 저장해요? DTO로 저장하죠. DTO로 저장해서 DTO에 저장해 놨다가 제가 EL객체를 쓰고 싶어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페이지 컨텍스트 지금 JSP에서만 쓸 때 페이지 컨텍스트예요. 지금은 페이지 컨텍스트가 아니라 주로 사용한 게 리퀘스트에도 담으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 JSP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JSP나 이런 거 쓸 때는 저희 그 페이지 컨텍스트가 JSP 내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 페이지 컨텍스트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고 푸시하고 끝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그 페이지 컨텍스트가 아니라 리퀘스트를 주로 사용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보편적으로 한 80~90% 해당되는 것은 그 페이지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80~90%는 페이지 리퀘스트를 써가지고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리퀘스트 까만 걸로 했어요. 앞으로 보니까요. 맨 앞으로. 예. 이게 아니네. 예. 이거 말고 예. 예. 조금 어두운데 앞으로 가서 또 그런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리퀘스트 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리저셋에서 가져온 것을 이제 DTO로 담아서 DTO에 담은 것을 다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 담아요. 그러면 어디서 갖다 쓸 수 있다고요? EL객체에서 갖다 쓸 수 있다고요. EL객체에서는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키, 여기 키 값으로 되어 있는 걸 꺼내서 이 키 값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 ID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DTO가 뭐가 담겨져 있죠? 이게 담겨져 있죠. 이게 DTO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고 DTO가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DTO는 얘입니다. 얘. 되셨나요? 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꺼내면 얘가 꺼내지고요. 점 다음에 ID, 점 다음에 패스워드, 점 다음에 네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EL객체에서 쓴 거고요. 얘는 이제 나중에 표현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얘는 이제 EL객체로 안 집어넣고 바로 생성을 해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어쓰기. 자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 DTO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걔를 이어쓰려면 이걸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쓰면은 되게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불편해요. 불편하시니까 어디다 저장해요? 이쪽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저장하면 꺼내 써야 돼요. 꺼냈을 때 사용하는 게 EL객체. EL객체에 쓰는 게 달러, 그 다음에 중간하고 중간거에서 키값, 키값입니다.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얘가 가져와지는 거죠. 얘를 가져오니까 점 다음에 ID 쓰면은 get ID를 호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get ID를 호출한 거지만 점 다음에 ID, 점 다음에 패스워드, 점 다음에 name이라고 쓸 수 있다가 EL객체예요. 이해되시겠죠? 화면에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화면단으로 볼 때는 뭐가 그 결정적으로 보여지나요? 맨 마지막 화면단으로 보여지는 거는 HTML입니다. 이쪽으로 보여지는 거는 전부 다 HTML 플러스 뭐 CSS 플러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게 화면단에 나오게 되고요. 그 요거 JSP 자바 이건 전부 다 무슨 단이에요? 다 자바 단이에요. 이런 것들은 죄송해요. 여기다 써가지고 얘네들은 전부 다 자바단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지금 얘가 이게 여기 갖다 푸는 게 EL객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자바단이에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렇게 자바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바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바단에서 결론적으로 브라우저에 넘기는 거는 HTML을 넘겨서 그 브라우저에서 뭐 그 이미지 그리세요, 뭘 하세요 라고 이제 그 쓰시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HTML 쪽을 분석해서 HTML에 해당되는 것을 소스를 갖다가 화면단에 뿌리는 거라서 얘네들이 EL 되시겠죠? 요거 자바입니다. 자바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자바를 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HTML로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만들어서 표시를 한다 이거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단 브라우저에서는 그 화면단에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EL, JSPL, 뭐 JSP 이런 것들 이런 코드들은 다 자바단에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jQuery,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다 화면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객체 못 써요. 이런 객체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그 다 표시가 다 될 때까지는 이런 객체에 의해서 HTML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아시겠죠? 화면단에서 이미 HTML이 나오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동객체의 데이터를 끄집어오고 이 순서를 봤을 때 이미 다 뿌려진 상태에서 동작되는 거는 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쓰시는 거예요. 이건 화면단에서 실행된 거. 이거는 여기는 자바단, 서버단에서 해당되고 온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코딩을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겠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뭘 상기한 게 배우시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도가 필요하고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리퀘스트 관련된 건 JSP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하지만 DTO 뭐 이런 건 자바단에서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자바 코딩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섹터벡터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여기 인서트 오브젝트 리스트는 JDBC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나 마리아드비 이런 쪽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태그나 이런 것들 전부 다 HTML, CSS 이런 것들은 화면단 컨트롤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 있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